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콜릿, 주빌리 초콜릿 여러분 아직 안 드셔보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 예.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도 꽤 많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초콜릿 좋아해요. 주빌리 초콜릿, 월모부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들이 많아야지 저희도 또 윤택하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콜릿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누구보다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글로벌 인덱스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모시게 돼서 너무나 또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네, 설레서 네. 잠을 못 잤습니다. 그게 설레신 건지 사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게스트분들을 모실 때 참 죄송한 생각이 아닙니다. 많이 드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또 아침 일찍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처음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침입니다. 너무나 네. 영광이고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내용들을 쭉 보니까 내용이 일단 기대가 되고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부터 드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뭐 최근에 저도 이제 레이달리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M7 종목 거품 논란에 대해서 살짝 시장에 쏠려 있는 거는 맞지만 그렇듯 너무 그렇게 뭐 아직은 거품이 과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분이 과연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좀 들긴 했는데 첫 번째 화면이 딱 레이달리오 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네요. 뭐 사실은 레이달리오가 몇 주 전에 그 시장에 대해서 뭐 거품 지수를 뭐 한 6가지 지표로 본인이 이제 측정을 하는데 뭐 신용 지표라든지 또 과열 지표라든지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 중에 자기가 해보니까 거품은 아니다. 거품 지수 자기는 한 52%로 본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절반은 남았다. 그래서 조금 상당히 좀 쓴소리를 하시는 분인데 의외로 뭐 조금 그 인자한 코멘트를 하셨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좀 매크로를 하면서 뭐 이제 그루들의 이야기를 저도 이제 귀담아 듣는데 이게 지난번에 그 체인징 월드 오더라는 이제 변하는 세계 질서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서 나왔어요. 네. 책이 레이달리오가 지은 책인데 천재시죠, 사실. 근데 조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조금 좋은 얘기가 있어서 아침 시간이지만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해서 네. 첫 페이지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좋습니다. 짧은 인생에서 우리는 뭐 약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미처럼 눈앞에 빵 부스러기를 옮기는 데만 온 정신이 팔려 있는데 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상호 연결된 요소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유기적으로 그렇죠. 서로 이제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주고받고 영향을. 근데 그 사이클 내에 우리의 현재 이치, 하워드 막스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큰 사이클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또 그런 연결된 변수들이, 요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더 보다 중요하고 결국 앞으로 발생할 사건 등에서 사건 등 보다 큰 구도에서 패턴과 사이클을 접근해라. 뭐 약간 뭐 공자님 말씀 같지만 한번 새겨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그 큰 그림을 항상 점검을 하시라. 제가 조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 김한진 박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큰 그림을 쫙 봐주시고 그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시장을 좀 좋게 바라보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연결될 거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해 주시잖아요. 뭐 레이달리오를 비롯한 다양한 그루들도 그렇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내일도 모르는 시장을 어떻게 저 멀리까지 바라보나라는 그런 좀 막연함이 좀 있는 것 같긴 막연함이 해요. 있죠. 네. 당연히 막연함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뭐 가끔씩은 조금 나무보다는 숲을 본다든지 전체 날씨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네. 그 날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뭐 이런 계절은 지금 봄에서 여름으로 가나 가을에서 겨울로 가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네. 맞든 틀리든 그러한 그 사고의 노력이 모여서 결국 투자의 근력을 만들고 투자의 실패를
조금 줄이는 네,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떻게 좀 큰 그림을 다 같이 한번 그려보는 네. 그런 시간 가져볼까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매크로 관점에서 우리가 마켓을 바라볼 때, 네. 주식시장 특히 바라볼 때 어떤 쪽에 좀 포커스를 둘까? 네, 그러니까 매크로는 지금 어떤 걸 얘기하고 있나? 네. 마켓에. 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뭐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 미국장 뭐 같이 네. 살짝 구름 꼈죠. 네, 그럼 뭐 구름이 낄 때도 있고.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한 경기를 좀 그 비가 오게 할 네. 경기를 완전히 이제 조금 굳게 할 굳은 날씨로 만들게 할 그 주범은 뭘까? 이런 것들을 항상 워치하면서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변수들이 조금 더 불거지고 강화되면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시장을 접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 시장의 가장 뭔가 센 이슈가 AI 관련한 모멘텀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취해 있잖아요. 그 취해 있을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목조목 좀 따져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지도 함께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의 특징, 주가의 움직임을 경기 특징은 주가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상황을 보면은 향후의 주가의 움직임을 아무래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그게 거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네. 안에 좀 힌트가 숨어 있겠죠. 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해석도 나름 다 뭐 천차만별이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격주로 출연했는데 하고 있는데 아침 방송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미국 경기가 조금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나 이제 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특히 물가는 좀 떨어지지만 금리는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쵸. 하지만 뭐 경기가 좋으니까 기업 실적도 버티고 있고 네. 그게 세계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가 다 양면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는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이제 출연했을 때 갑작스러운 붕괴는 그렇게 오지 않을 거다. 근데 갑작스러운 붕괴가 뭐 하루 S&P 500이 2% 빠지고 나스닥이 뭐 2, 3% 빠지는 걸 붕괴라고 볼 거냐?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적어도 이제 시장이 뭐 지수가 한 10% 이상 빠지는 걸 붕괴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정도의 붕괴는 결국에는 오겠지만 지금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달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느냐, 적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린 기억이 있는데 네. 오늘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경기의 특징이 이제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말씀하셨듯이 좀 다 네. 알고 있다. 제목을 그렇게 뽑았고요. 네. 한 세 가지 경제 특징이 혁신 기술, 또 이번에 미국의 원맨쇼 경기, 그리고 차별화. 네. 이 세 개가 지금 경기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기 특징이 만약에 계속된다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옷을 입고 대응을 할까, 네.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을 알려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경기의 특징들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네 가지 포인트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 기술이 경기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다. 혁신 기술이라 하면 AI죠. 네, 뭐 AI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전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표를 보시면은 이거는 콘트라티에프 러시아 경제학자가 이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콘트라티에프라고 사람들은 이제 한 50년 주기의 파동입니다. 와, 이거 네. 예전에 자격증 시험 볼 때 네, 뭐 이제 경제 네. 상식에서 많이 나오고 네. 이제 고등학교 때도 아마 예, 이름이 길어서 이게 가장 긴 순환이다 예. 하면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 2010년부터 이제 시작된 콘트라티에프의 이제 파동이 한 5, 60년 지속된다고 하니까 네. 2050년, 60년 뭐 앞으로도 뭐 한 3, 40년 이렇게 더 지속될 거다. 이 경기의 좀 총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네. 4차 산업혁명은 아시다시피 2016년 6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의장이었던 당시에 클라우드 슈밥이 이제 처음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 좀 굉장히 좀 오묘합니다. 오묘하다라는 오묘한데 아무튼 뭐 이 말대로 앞으로 뭐 한 3, 4, 50년간 뭐 지난번 2020년 한번 경기 침체가 있었으니까 네. 코로나 때
앞으로 한 50년간 이제 이 경기가 이 큰 사이클이 진행된다면 작은 파동, 네. 그 안에 작은 파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뭐 5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3년 반 확장하고 한 1년 반 수축한다고 하면 경기 사이클이 한 5년인데 그렇게 가정했을 때 한 10번의 소순환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도 앞으로. 그 소순환의 지금 한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소순환은 2020년 3월 지난 팬데믹 절정기 때 시작돼서 지금 확장을 보이고 있고 네. 이 경기 확장은 아마도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장기를 갖고 보일 거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경기관이고요. 네. 그러면 성장률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내려가는데 내려간다고 하는데 경기 확장 맞냐? 경제 성장률과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는 사실 뭐 엔버 미국 전미경제학회에서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정의할 때는 네. 좀 광범위하게 그 다음에 오랜 기간 큰 폭으로 그렇게 경기가 전방위적으로 하강해야 경기 침체거든요. 이제 이런 경기 침체가 언제 오냐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데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짧든 길든 뭐 6개월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고 뭐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유럽은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네. 뭐 영국이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했고 독일 같은 경우도 지난 4분기에 역성장했죠. 네. 마이너스 0.3인가요? 그래서 유럽은 이미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저는 올해까지는 경기 확장기이기 때문에 네. 보통은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를 시작할 때 시작한 그런 시점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하강을 보이잖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가령 내년 한 이맘때쯤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네. 약간 짧고 가벼운 경기 침체겠죠. 지금으로서는. 아무튼 뭐 약간 경기가 비가 온다. 경기 날씨가. 네. 그러면 이제 상반기까지는 좀 버티겠구나. 주식시장이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 좀 버티겠구나.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뭐 모르죠. 뭐 갑자기 뭐 뉴욕 뱅커프 은행 같은 더 큰 은행이 터져가지고 네.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뭔가가 뒤틀려서 아니야 미국 경제 침체 뭐 하반기부터 시작돼 이러면 더 빨리 네 뭐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네. 말씀해주신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6개월 전 선행하는 주식시장 그런 움직임을 다 봤을 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이런 네. 것도 보면 뭐 6월, 7월 이후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다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식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어쨌든 하반기에 좀 몰려 있다라는 네. 거네요. 선반영되는 것도 그렇고 네. 금리 인하 시기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앞서도 뭐 미국 경기 양면성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경기가 좋고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 그거는 증시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차피 기업 실적으로 사실은 몇몇 기업들이 기술 독과점적인 기업들이 개인기로 끌고 가는 장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랑은 상당히 조금 괴리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 강세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매크로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네. 뭐 소비에 영향을 준다든지 부동산 시장을 뭐 부추긴다든지 이럴 수는 있는데 경기가 좋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른다. 그건 아닌 거거든요. 경기가 조금 중국 경기가 나쁘니까 중국에서 애플이 안 팔리고 테슬라가 안 팔리고 네. 뭐 이런 거는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AMD, 엔비디아 뭐 저기 그 유럽 증시에서도 노보노디스크 네. 뭐 비만 치료제 일라일리. 뭐 ASML, 일라일리 뭐 이런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게 안 팔린다? 물론 경기가 안 좋으면 조금 덜 안 팔릴 팔리겠죠. 수 있겠죠. 뭐 반도체 노광장비도 네. 안 팔릴 수 있고. 근데 영향이 적은 거죠. 지금은 저는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이 원맨쇼로 개인기로 매크로를 씹어먹고 있다.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들이 바보가 되는 장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네. 경기 혁신 기술이 경기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다.
장기 사이클도 물론이고 지금 소순환 사이클도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AI에 대한 구글 검색 트렌드예요. 그래서 LG경제연구원에서 제가 긁어왔는데 네. 지금 CS 이번에 컨퍼런스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만은 CS 컨퍼런스에서 주제가 LG경제경영연구원에서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지금 CS의 올해 관점은 소프트웨어와 AI에 모아져 있는데 종래의 룰 베이스, 규칙 기반의 AI가 아닌 잘하시는 생성형 AI에 초점이 모여져 있는데 또한 AI가 소비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디바이스 안으로 그쵸. 온 디바이스로 하면서 퍼스널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 CS의 굉장히 인상적인 점이었고 네. 또 한 가지는 자동차 기업들이 생성형 AI에 관심을 보이면서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그러니까 하드웨어로서의 자동차가 아니라 테슬라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기업으로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큰 규모로, 큰 비중으로 등장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생성형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이제 그 비클이 자동차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혁신 기술이 경기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고 이 얘기는 없던 수요를 기술이 창조하고 공급이 수요를 만들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개념, 그러니까 제조업의 사이클. 어제 뭐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밤에 나왔는데 좋았잖아요. 네. 그 전에 나온 ISM 제조업 지수는 안 좋았잖아요. 거의 죽쓰고 있잖아요. 14개월. 완전 반대입니다. 서비스업 지수는 14개월째 50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반대로 제조업 지수는 뭐 비슷한 기간 50 이하에서 헤매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의 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혁신 기술이 경기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서서 우리 또 김현지 박사님께서 막 얘기해 주신 게 AI 관련한 그런 기업들의 개인기로 매크로를 씹어먹고 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매크로에 뭔가 부정적인 환경이 있더라도 시장이 그동안 작년에 정말 안 좋았던 시장 속에서 AI가 부상해서 올라왔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뭔가 AI의 새로운 변혁과 뭔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혁신이 또 나오게 된다면 매크로 변수와 상관없이 이거 시장이 또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또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AI가 생산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경기의 확장 사이클을 좀 연장해 줄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먹을 거다.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금 뭐 부채가 많이 쌓여 있다든지 또 신용 경색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제조업단이 조금 부진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굉장히 이게 경기 사이클을 조금 진득하게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낙관론자도 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는데 어디로 갈지에 대한 우리가 힌트를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은 날씨가 맑은데 이 날씨가 이제 맑은 게 끝나고 먹구름이 오고 비를 내리려면 지금 비를 내리는 인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인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볼까요? 먼저 알겠습니다. 그 비 내릴 만한 인자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번 소순환의 확장은 미국이 주도할 것이다. 이미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미국만 엄청 좋고 미국만 주도해서 올라가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 기간은 계속해서 미국이 더 주도를 할 것이다. 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쪽에 투자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네, 길게 봤을 때도 앞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뭐 장기 사이클을 거창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20-30년간은 미국 시장이 저는 아웃퍼폼 할 것 같아요. 다른 세계 증시에 비해서 다른 증시도 같이 올라가겠지만
결국에는 혁신 성장 기업이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30년간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2의 엔비디아가 나타나겠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뭐 모건 스탠인가요? 앞으로는 AI 이네이블러에서 AI 어댑터, AI를 활용해서 응용해서 접목해서 네.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같은 네. 또 화장품, 뭐 유통, 교육, 서비스, 엔터, 게임 이런 쪽으로 스며드는 이제 그런 AI 어댑터로 이제 확산되겠죠. 4차 산업혁명의 특성도 앞서 뭐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혁명과 똑같이 굉장히 융합, 결합, 초연결성 이런 것들이 강한 속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혁신의 어쨌든 한계를 한정 지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튈지 모르고 누가 최종적인 승자가 될지도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네. 흥미진진하죠.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설레게 하는 꿈의 기울기가 높은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AI는 앞으로도 주식시장에 많은 뭐 기회를 제공해 줄 것 같아요. AI가 많은 기회를 제공하면 할수록 그리고 관련한 뭔가 그런 뭐랄까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실 저는 미국의 고용을 맞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워낙에 네. 뭐 잡의 이 풍성함이 미국을 끌고 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식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예. 마련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장기적으로 뭐 주도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번 소순환의 마무리도 미국이 질 것 같아요. 전 세계 주식시장의 사이클이 베어마켓으로 반전되는 것도 네. 결국에는 지금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달리다가 너무 지쳐서 혹은 뭐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커져서 네. 그게 이제 조금 조정을 보이는 트리거로 작용할 것 같고요. 이번 소순환 확장을 일단 미국이 주도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거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CEO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있어서 조금 흥미로워서 가지고 나왔고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왜 좋게 보냐, 어떤 기회가 있냐,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냐, 페드가 금리를 내리지 않냐, 그리고 생산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 않냐, 그리고 GDP도 작년에 2.5%, 4%에서 올해도 2%가 좀 유력해 보여요. 네. 작년 뭐 9월만 해도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1.3%, 2% 이랬거든요. 전망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매크로 환경이 좀 좋기 때문에 조금 소순환 확장이 좀 지속될 거다. 그리고 온쇼어링. 미국이 뭐 자기네 땅에 이제 공장 지어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미국이 경기를 주도하는 이유고 아직까지도 베니핏이 남아 있는 이유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했을 때 저는 내년 한 이맘때쯤까지는 경기가 확장하겠네. 사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면 그거를 경기 침체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만 지금 앵커님 질문하셨듯이 고용 시장이 지금 변수거든요. 네. 지금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쪽에서는 하고 있죠.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네. 한쪽에서는 뽑지만 AI 관련 인력은 뭐 없어서 못 뭐 저기 하겠죠. 네네. 하지만 뭐 한쪽에서는 해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고용 시장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중립선으로 제가 보고 있는 이 선에 아직 못 미쳤어요. 이게 지금 졸트 보고서에서 나오는 민간 구인 건수고요. 네. 지금 9천만 건입니다. 그다음에 주황색 미국 표시.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왼쪽 축인데 고용 비용 지수예요.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네. 분기마다 나오는 고용 비용 지수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높아요. 떨어지고는 있지만. 네,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호황에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하는 거지 중립에서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여유가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노동 수요와 공급을 보시더라도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한 300만 명 차이가 있어요. 300만 명 정도가 상당 그래프를 보시면 노동 수요가 아직까지는 우위예요. 그러니까
300만 명이 한 큐에 이번 달에 다 잘리면 이게 이제 데드크로스로 갑니다. 근데 그러기는 어렵고 신규 고용이 이번 주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비농업 일자리가 한 30만 개씩 증가하면 10달이 지나야 이게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라는 거고요. 가계 초과 저축도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둔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워낙에 코로나 때 많이 네. 비축해 놔서 그런지 아직은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 정상화되지는 예, 않거든요. 이거는 OECD에서 전망한 건데 네. 미국의 가계 초과 저축이 가처분 소득 대비 비율인데요. 이게 2025년 말에도 한 4%가 넘잖아요. 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음. 아무튼 이게 아직까지도 높은 거예요. 이것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당장 뭐 부러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지표상으로. 부러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점점 네. 악화되고 있는 건가? 악화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 너무 끌어올렸던 것을 뜨거운 날씨에서 네, 살짝 선선해지고 네, 있는 한 35도 섭씨 35도에서 뭐 30도, 씻고 28도 있다. 조금 이제 선선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게 보니까 확 꺾이지 않으면은 체감을 확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서서히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안 좋아진 건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건지 이걸 잘 파악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매크로적인 이런 다양한 지표들에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그 화려한 것에 더 심취하게 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경기가 그 향후의 주가의 움직임이 미리 우리가 또 선행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경기 국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게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 국면이 될 것이다로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차별화의 의미는 또 산업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네, 산업도 차별화를 그렇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국가도 그렇고 네. 조금 이번 경기 국면은 대주제가 차별화 양극화가 아닌가 싶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이 2분기 역성장을 하고 네. 아마 독일이 이미 경기 침체 기미를 완연하게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미국은 잘 나가고 있는데 그쵸.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서비스업이 비중이 높은 데가 크고요. 또 돈을 많이 푼 데가 이제 돈이 깡패입니다. 그래서 GDP의 6%에서 7%의 재정 지출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돈을 많이 썼지만 바이든 정부는 정말 돈 쓰기 좋아하는 정부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미국의 재정 지출이 GDP 대비 한 3%였어요. 근데 지금은 6%에서 7%, 네. 그러니까 2배로 지금 재정 지출이 증가했고 그러네요. 코로나 때 보건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때문에 또 지출했고 그렇죠. 그게 끝났는데도 계속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M2 총통화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안 줄었거든요. 네. 한 1조 달러 남짓밖에 안 줄었고 2008년 이후에 그 증가한 총통화 M2의 지금 전체 규모의 40%가 코로나 때 증가했어요. 최근 한 2, 3년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도 지금 걸린 거고요. 네. 그 먹잇감으로. 주식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쵸. 그래서 펄펄 아직까지는 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차별화가 좀 앞서 이제 제조업과 비제조업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이런 것도 보시면은 미국 소비가 둔화되고 있지만 전 세계 지금 제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건 경기 침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꺾여 있죠. 네, 꺾여 있습니다. 이미 꺾여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그 멈추면서 사실은 올해가 코로나가 물러가면서 서비스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원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이라든지 뭐 야구 경기라든지 네. 뭐 풋볼 경기라든지 이게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네네. 미국은 이미 올해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선진국의 비교육제, 서비스 이런 쪽이 제조업단에서 굿즈, 상품의 교역 이런 쪽보다는 월등하게 이런 쪽의 서비스업 경기가 주도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어쨌든 경기가 명암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기업들과 매크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적어되는데 그 차별화가 큰데 네. 소수 기업들의 독과점화 기술력을 아주 쨍쨍하게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 경기 지표를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지표 됐어. 내가 다 할게.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게 커진 거죠. 그렇죠. 예. 이 소수 기업의 이익이 편중된 거니까 이런 게 안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PMI 지표를 봐도 서비스업 대비해서 제조업이 확실히 꺾여 있는데 과거에는 서비스업 대비해서 제조업이 훨씬 더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그래서 그 제조업 보고서 시장이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지고 했는데 지금 이 반대가 된다고 안 좋은 건가요? 뭐 안 좋고 좋다라기보다는 네. 그 경기 국면마다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가령 2010년대에는 중국의 설비 투자가 전 세계 경기를 씹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돌보다 나뭇잎보다 무거운 거는 다 뜬다. 그러니까 뭐 철강, 조선, 화학 뭐 이런 것들이 떴지 않습니까? 네. 해운. 그런 경기도 있었고요. 네. 전 세계 소비가 씹어먹는 경기도 있었고 지금은 기술력이 씹어먹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못 말리는 거죠. 그리고 그럴 만한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죠. 지금 네. AI라는 스토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뭐 그 IT 같은 경우에도 디바이스보다는 지금 소프트웨어나 IT 서비스 쪽이 훨씬 더 올해 성장률이 높을 거다라고 이제 뭐 같은 회사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갑자기 박사님 저는 저 표를 보니까 애플이 생각이 나요. 디바이스요. 예, 애플이 디바이스 매출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서비스와 이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 매출을 더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그래도 디바이스야 하면서 네, 항상 기업을 그러니까요. 평가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애플의 실적 추이를 보면은 뭐 물론 꺾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서비스나 그 소프트웨어 쪽은 계속해서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애플이 잘 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든 뭐 네. 애플이든 이런 디바이스에 이제 그 온 디바이스로 해서 소비자들이 그 디바이스 안에서 많이 그 놀 수 있도록 그렇죠. 편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거기서 AI가 구현될 수 있도록 네네. 이제 지금 삼성도 뭐 번역기라든지 그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키겠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디바이스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는 거죠. 네. 네,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전체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건 맞네요.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다음에서 말씀드릴 이제 편중성이 너무 심하면 사실은 이제 시장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솔려있음으로 네.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저는 뭐 밸류에이션의 비교보다는 쏠림의 비교가 훨씬 더 그 거품이 아니냐를 혹은 뭐 주식시장이 호황에서 침체로 가느냐 불황으로 가느냐를 그 변곡점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령 뭐 보통은 한 40% 정도까지 집중화가 되더라고요. 네. 60년대에도 그랬고 70년대 중반에 니프티 피프티라고 뭐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내수주였죠. 네. 그런 것들이 갔을 때도 한 30% 정도 집중도 전체 시가총액에서 한 30%가 핵심 기업들 몇몇 개가 지금으로 따지면 M7 같은 것들이 네. 차지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고 한 30% 정도가 이제 굉장히 꽉 찼다. 더 차려면 이제 조금 다시 돌아갔다가 러셀도 올라가고 뭐 가치주도 올라가고 중소형주 뭐 이렇게 돌다가 다시 와.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계속 달려가서 30%, 35%, 40% 되면 결국에는 무너지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적인 뭐 경험의 법칙이죠. 네.
근데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서 그런지 이렇게 잘 나가면은 그 관련 기업들은 시장이 무너져도 계속 숫자가 찍힐 거고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질 것 같아서 그쪽을 투자하는 게 괜찮지 않나 싶은데 자꾸 저는 숲을 못 보는 그런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바로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 양회 관련한 내용도 보면 좀 실망했고요. 네. 유럽은 뭐 이미 사실 경기 침체 빠졌다고 해도 뭐 틀린 표현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전 세계 경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역시나 미국만 좀 플러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우리가 보는 올해 성장률 또 내년도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기 시작하면 안 좋은 시도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미국 경제에 답이 있고 사람들이 열심히 뭐 전망을 하지만 이렇게 틀립니다. 지금 OECD에서 지난 2월에 나온 자료인데 네. 복잡하게 보이시겠지만 2023년 11월 작년 11월 전망치와의 괴리가 지금 미국이 1.7%를 올려서 올해 2.1% 성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OECD는. 네. 그러니까 작년 2.5에서 2.1. 근데 미안 잘못 봤어. 너무 낮게 봤어. 1.7% 포인트나 한 3개월 만에 올린 거예요. 네. 이럴 정도로 미국 경제를 지금은 아직 굉장히 좀 센티먼트가 있게 보고 있는 거고 반면에 중국은 5.2에서 작년에 5.2에서 4.7. 네. 작년에 5.2는 사실 그 전해에 3.0이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올해는 기저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4.7. 그리고 내년에는 4.2. OECD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MF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런 거는 이번 경기 사이클은 미국이 주도할 거야. 그래서 미국이 맛이 가면 이번 세계 경기는 답이 없어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네. 자, 드디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앞에서 예고 잠깐 해드렸던 이번 경기를 쉽게 할 그 요인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주요한 건 그 뒤에가 저는 더 눈이 가는데 아직은 여유가 있어 보인다. 제가 앞서서 뭐 저희가 뭐 그 예금 내용도 말씀드렸고 고용 내용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들도 봐도 지금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수치 대비해서 지금 아직은 정상화되지 않고 여유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또 다른 부분, 쉽게 할 주범과 여유가 남아있는 부분, 이게 좀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게 만약에 급속하게 네. 나쁜 요인이 올라오면 우리가 경제 전망을 수정해야 되고 또 시장에 대한 스탠스도 조정해야 되고 전략도 바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어제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반도체가 3% 빠지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할 겁니다. 앞으로도 가슴 철렁거리게 만드는 네. 그런 거 말고 정말 지수가 한 10% 이상 빠지는 이제 진정한 베어마켓이 지금 오냐 조금 있다 오냐를 이제 뭐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코노미스트니까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거는 좀 상반기까지는 없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네. 첫 번째가 신용 경색 쪽에서 게이지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좀 올라와야 이게 흔들림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이 좀 겁을 먹는 건데요. 이게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적정 뭐 미국채 10년물 안전국채에 비해서 투기 등급 회사채의 네, 그 회사채 이자율이 얼만큼 높냐라는 건데요. 요때가 이제 팬데믹 때였고요. 네. 요때가 이제 금융위기 때인데 지금 굉장히 잔잔합니다. 너무 잔잔해서 이게 올라오려면 조금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네, 터져야 한다는 네, 그러니까 건데. 뭐 뉴욕 뱅커프은행 뭐 이런 거 한 개 가지고는 안 올라오고요. 그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대여섯 개 터져야 올라오거든요. 터질까요? 뭐 터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부채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또 한 개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터지는 그런 성향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완만하게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워치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레벨이 낮기 때문에 저는 여유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연체율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용카드 연체율이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의 연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연체율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살짝 올라왔네요. 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래서 와 이건 진짜 경기가 꺾일 정도로 나빠. 이거는 뭐 그 굉장히 정도는 위험해. 뭐 이럴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상업용부동산은 얘 왜 이래? 네. 뭐 빚 잘 갚고 있네. 음. 공실률이 이렇게 높은데 네. 샌프란시스코 공실률 뭐 20%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막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것. 거긴 또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런가. 네. 어떻게 해서 뭐 돌려막기, 엎어치기 네, 네. 뭐 지금 어떻게 해서든 뭐 잔재주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어쨌든 부채나 이런 좀 위험이 계속 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요. 이 지표로 이게, 봐도 오고 네.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이게 언제 올지 와서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사실 그때 가야지 알 수 있고 작년부터 그 지방 지역은행들 네. 문제 많았잖아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벌써 1주년이네요. 잠잠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국이 알아서 잘 막네. 우리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AI 가자. 네. 외치는. 결국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폴 튜더스 존슨가요? 그 헤지펀드의 대부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뭐 부채나 신용을 극복하는 거는 생산성이다,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말씀 주셨듯이 이게 뭐 벼랑간에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예고된 악재거든요. 그쵸. 예고된 악재는 지금 예고된 악재는 이렇게 있습니다. 네. 회사채와 대출 만기 스케줄이 2024년 5년 밑에 게 미국이고 그다음에 빨간색 선이 지금 기타 선진국이니까 네. 유럽이고요. 네. 파란색 선이 중국이에요. 네. 네, 중국이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지만 총부채 원리금 DSR 그 상환 비율을 보시면은 이거는 표준 편차에서 이탈 정도를 이제 표시한 건데요. 월드뱅크에서 조사한 건데 차이나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표준 편차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미국은 평균 수준에 지금 회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게 중국처럼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네. 미국은 중립선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제 한두 개가 터지기 시작하겠죠. 그때부터.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이 너무 편중화가 커지면 결국 뭐 M7 시총이 13조인데 이게 중국 시가총액이 11조 5천억 달러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너무 커지면 이 불균형이 스스로 이제 조정을 합니다. 네. 주가 조정을 통해서. 이제 그게 조금 잔매로 서서히 조정하면 괜찮은데 시장은 탐욕이 있어서 그렇게 될까 조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말 엄청난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그 시장이 있고 그 탐욕 가운데서 관련한 그 종목들이 엄청나게 매크로를 씹어먹으면서 지수의 상승, 주가의 상승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지금 박사님이 보여주셨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외면을 하고 있고 언젠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박사님께서 주기적으로 나와주셔서 지금 어느 단계입니다. 지금 조심하십시오라는 워닝을 여러분께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취해만 계시지 마시고 이런 매크로, 지금은 외면받고 있는 매크로 내용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정말 고퀄리티의 인터뷰다라는 댓글들 보면서 뿌듯했는데요. 주기적으로 우리 박사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눌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글로벌 인덱스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오늘도 1시간 15분가량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6시에도 어김없이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